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추석 황금 연휴 6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9월 28일 목요일 황금 연휴 첫날인데요. 현재 시각은 아침 6시 31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세워뒀고요.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또 산책을 하는 사람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 6일간의 추석 황금 연휴 시작이 되는 날, 오늘 9월 28일 목요일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의 3대 명연설로 평가되는 세 사람의 명연설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63년 11월 19일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러한 세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명연설이 1863년 11월 19일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그게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것은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일어났었던 연설입니다. 자, 남북전쟁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정확하게는 1861년 4월 12일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만 4년에서 3일이 부족합니다. 거의 만 4년 동안 진행됐던 게 미국의 내전, 시빌 워라고 하죠. 시빌 워,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인데요. 남북전쟁의 초반에서는 북군이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1862년 9월 17일에는 트렌턴 전투에서 북군이 의미 있는 승리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5일 후인 1862년 9월 22일에는 드디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에 의하면 이듬해인 1863년 3월부터는 미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취지의 노예 해방 선언이 바로 1862년 9월 22일 트렌턴 전투 승리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고요. 이제 이듬해 1863년 7월에는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남군과 북군 간의 최대 격전이었던 게티스버그 전투. 그 전투에서 남군, 북군 다 합해가지고 사망자만 해서 한 5, 6만 명 정도 발생이 됐고, 부상자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10만 명 내외 정도가 발생됐을 정도로 치열했던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 1863년 7월인데요.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그 치열했던 전투 현장에 국립묘지를 조성해서 게티스버그 전투로부터 4개월이 지난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그 개장식에서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발표됩니다. 이 남군과 북군의 많은 희생자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라는 메시지로 요약이 되는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가
게티스버그 연설이 1863년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연설이 뭐냐, 바로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1963년도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등장하는 인물이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이 나옵니다. 흑인들 약 20여만 명이 워싱턴 DC에서 대행진을 펼치면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라, 흑인과 백인의 인종을 분리하는 인종 분리 정책이 아니라 흑인이 백인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흑인이 백인과 함께 식당을 이용하고,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탈 수 있는, 흑인과 백인의 인종 분리가 아닌 흑인과 백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 라는 취지, 그 유명한 명연설 1963년 8월 28일에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라는 취지 연설 제목 I have a dream, 그게 1963년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3대 명연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2004년에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보스턴에서 그 당시에 2004년 7월 2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존 캐리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연사로 누가 등장하냐, 바로 그 당시에 일리노이 주의 주 상원 의원을 8년을 지낸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당시에는 버락 오바마가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 위한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승리해가지고 민주당의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지, 아직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4년 11월에 드디어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 거고, 그보다 4개월 앞선 2004년 7월 27일에는 연방 상원 의원,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 후보로만 확정된 상황이었고, 또 일리노이주의 주 상원 의원을 8년 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치 신예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6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면 4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바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존 캐리가 확정이 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설의 요지는 바로 아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의 요지는 I have a dream, 그러니까 흑인이 차별받지 않은 그런 세상이 오길 꿈꾼다라는 취지의 명연설, 그게 20여만 명의 흑인들 위주로 워싱턴 대행진을 할 때 연설을 했던 장소가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맞은편에 있는 워싱턴 모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했던 게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그 당시에 일리노이 주의 주 상원 의원을 8년 한 상황이었고, 연방 상원 의원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게 2004년 7월 27일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요지는 연설의 제목은 담대한 희망입니다. 담대한 희망. 그래서 어떤 취지냐면 자신처럼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깡마른 소년이 꿈꿀 수 있는 국가, 그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처럼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깡마른, 굉장히 마른 체구죠. 깡마른 체구의 그러한 소년도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바로 기회와 평등의 나라 미국이다.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그런 취지의 명연설이 2004년 7월 27일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존 케리를 후보로 확정하는 그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버락 오바마가 담대한 희망이라는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게티스버그 연설과 두 번째 I have a dream 그 연설은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과 관련됩니다. 자, 제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첫날 갔던 것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갔었는데요. 자, 그날이 바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3년 8월 2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 즉 링컨 기념관에 갔을 때 그곳에 엄청난 흑인들 위주의 군중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로부터 이틀 후에 있을 I have a dream 명연설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무대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메모리얼 그 앞에서 60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명연설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60주년이 되는 날이 2023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 위주로 그 대대적인 6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바람에 링컨 메모리얼 출입이 불가능해서 그 밖에 링컨 메모리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m 지점에서, 즉 앞에 광장에서 링컨 메모리얼과 반대편의 동쪽에 있는 워싱턴 기념탑을 배경으로 유튜브를 찍었었는데요. 자, 그 링컨 메모리얼이 바로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게 1963년 8월 28일인데요. 자, 그러면 링컨 메모리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링컨 대통령의 석상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좌상, 앉아있는 형태의 좌상 형태인데요. 자,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는 부동의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북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내서 지금의 세계 최강 국가의 기반을 다졌던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이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부동의 랭킹 1위입니다. 자, 그 링컨 메모리얼 안에 들어가면 링컨 대통령이 동상이 아니라 석상, 돌로 된 석상이 앉아있는 형태, 좌상 형태의 석상이 있는데요. 자, 이거 통과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링컨 대통령의 석상 주변에 양쪽으로 각각 하나씩 명연설문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풍납토성 나들목 통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가 링컨 대통령 석상이 있다면 왼쪽 벽, 오른쪽 벽 그 양쪽에 명연설문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자,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 연설문이 한쪽이 있고 반대쪽에는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재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 취임식에서 있었던 취임사 연설문이 또 적혀 있습니다. 재선 대통령 취임식은 1865년 3월 4일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에서 남군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로부터 5일 후에 링컨 대통령이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되고 다음날 새벽 1863년 4월 15일 새벽에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이 되는데, 여하튼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메모리얼에 안에 들어가 보면 링컨 대통령의 석상 좌우로 한쪽에는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 연설문, 또 반대쪽으로는 1865년 3월 4일 링컨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시작되는 날 했었던 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연설문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링컨 메모리얼 정말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그 I have a dream 명연설 60주년 행사를 이틀 앞두고 무대 설치 공사를 하는 바람에 출입이 통제돼서 그 건물 링컨 메모리얼, 즉 링컨 기념관 전방 동쪽으로 약 50m 지점에서 링컨 메모리얼 건물을 배경으로 유튜브를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자, 미국의 3대 명연설 중에 하나였던 버락 오바마.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그 당시에는 일리노이주의 주 상원 의원을 8년 한 상황이었었고, 연방 상원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만 확정됐지 연방 상원 의원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 정치 신예였던 버락 오바마가 담대한 희망이라는 요지의 그 명연설을 해서 일약 스타가 돼서 전국적인 인물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도 원래 대통령에 당선될 그 무렵에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이었는데 워낙 그 연설을 TV 토론, 그 당시에는 TV는 없었는데요. 그 토론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 공화당이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던 더글라스 그 연방 상원 의원과 토론을 7차례 하면서 노예제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엄청나게 토론을 잘해가지고 전국적인 스타가 돼서 공화당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듯이, 버락 오바마도 2004년 7월 27일 당시에는 정치 신인에 불과했는데 담대한 희망이라는 그 전당대회 명연설로 전국적 스타가 돼가지고 드디어 4년 후인 2008년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분인데요. 그분의 영부인이었던 미셀 오바마가 지금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이다 보니까 올해 만 나이로 81세입니다. 고령이다 보니까 공개석상에서 자주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고령 리스크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세계 최강국가 미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국민들의 그러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령에서 자주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 후보 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열세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재선 전략이죠. 다시 조 바이든이 당선되는 재선 전략으로 뭘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균형 감각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리치료사와 운동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운동을 자주 하면서 균형 감각을 좀 증진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테니스화, 접지력이 좋은 테니스화를 자주 신었는데 앞으로 더 자주 신겠다. 테니스화를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탑승을 하고 내릴 때 더 짧은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고 내리겠다. 예전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내릴 때 약간 계단을 내려오다가 쓰러질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짧은 계단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전략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반대당인 공화당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시행하는 것에 관해서 조롱을 받더라도 공개석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지는 것만은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겠다. 고령이다 보니까 판단력이 떨어지고 또 물리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세계 최강국가 미국을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침에 인터넷 기사가 뭐가 떴냐면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걸 4개월 앞둔 내년 7월에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재선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천호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아니라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을 했었던 미셸 오바마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수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공화당 내에서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셸 오바마는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 미셸 오바마는 남편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 못지않게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고 호소력 있는 연설을 또 잘하는 걸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남편 버락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가 2004년 7월 27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담대한 희망이라는 요지의 명연설을 해서 일약 스타가 됐던 버락 오바마, 그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호소력 있는 명연설과 남편을 뛰어넘는 좋은 호감도 때문에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대안 후보로 조 바이든 고령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대체할 만한 대안 후보로 미셸 오바마가 구원 투수로 등판할 수 있다. 즉 내년 2024년 7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셸 오바마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교체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의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그 정도로 남부창부수라고 부부는 닮아간다고 남편 버락 오바마 못지않게 부인인 미셸 오바마도 연설을 잘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추석 황금 연휴 6일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현재 시각은 9월 28일 목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자, 추석 한가위 황금 연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차고 뜻깊고 건강하고 안전한 한가위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호역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이고요. 그 다음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